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집에 들어섰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지고 한숨이 고요해진 순간 한 번쯤 있으셨죠? 화려한 인테리어도 값비싼 가구도 아닌데 어쩐지 따뜻하고 단정해서 나를 기다려준 공간 같다는 느낌.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어느새 살림은 늘어나고 정리는 버거워지며 청소는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죠.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까지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는 일본인 미츠아 할머니의 조용한 7가지 습관을 통해 집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하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거창한 노하우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손짓들이에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1분이면 끝나는 일은 미루지 않기, 필요한 것만 곁에 두기, 잠들기 전 5분의 마무리, 공간에 역할을 붙여주기, 밤 10분의 내일 준비, 그리고 손에 닿는 물건에 고맙다고 인사하기까지요. 듣다 보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일본과 영국을 비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려는 시간이죠. 오늘 영상이 특히 6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천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방법 대신 단정한 생활 리듬을 하나씩 더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첫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미츠아 할머니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공간엔 편안함이라는 공기가 잔잔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집에는 제자리를 잃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모컨은 탁자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슬리퍼는 현관 앞에서 문 방향으로 정돈되어 있었죠. 수건 하나조차 대충 올려둔 것이 아니라 마치 선물처럼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청소를 따로 하세요? 그러자 미츠아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청소를 하진 않아요. 그저 쓴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지요. 그 말은 너무 단순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태도와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정리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의 호흡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컵을 쓰면 싱크대로, 책은 덮으면 책장으로, 옷은 벗으면 옷걸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리모컨은 거실을 떠돌고 열쇠는 가끔 주머니 속, 또 어떤 날은 식탁 위에.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을 통째로 날린 적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츠아 할머니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쓰고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돌아갈 집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청소의 기술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였죠. 할머니의 집에서는 물건이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미츠아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모컨 하나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두자. 별것 아닌 다짐이었지만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까먹거나 짜증낼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다 마시면 싱크대로, 책을 덮으면 책장으로, 슬리퍼는 현관 자리로. 이 단순한 동작들이 집의 흐름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정리란 억지로 치우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던 겁니다. 미치아 할머니는 말없이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바로 마음의 질서라는 걸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기.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미치아 할머니와 따뜻한 차를 마시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손짓 하나에도 삶의 리듬이 깃들어 있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치아 할머니의 두 번째 습관은 이렇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그 말을 들은 건 어느 오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잔에 조심스레 차를 따라주시다가 손수건을 들어 탁자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을 쓱 닦으셨습니다. 겨우 몇 초도 안 걸린 행동이었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미치아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지금 한다는 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미루지 않는 마음의 정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이따가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하지만 그 이따가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산처럼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하루를 짓누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컵 하나를 씻지 않고 두었다가 하루가 지나면 설거지 더미가 쌓였고 우편물 하나를 열지 않고 놔두면 금세 탁자 위가 종이로 가득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의 그림자가 늘 눈앞을 어지럽혔죠. 그런데 미치아 할머니의 1분 습관은 그 모든 부담을 미리 끊어내는 지혜였습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했다는 편안함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죠. 할머니의 집에는 미뤄둔 일이 없었습니다. 컵은 바로 씻겨 있고, 탁자는 언제나 말끔했고, 신문은 읽은 즉시 접혀 재활용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대단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집이 숨 쉬듯 할머니의 손끝이 그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리란 거창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이 한마디가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습관부터 따라해봤습니다. 컵 하나 씻기, 신문 한 부 접기, 리모컨 제자리 두기. 1분도 걸리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그걸 지금 바로 해내면 기분이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던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으면 마음도 계속 어지러워요. 작은 일부터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쌓인 설거지보다 더 힘든 건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분의 실천은 그 생각 자체를 없애줍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벌써 했네로 바뀌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치아 할머니의 삶에는 늘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루지 않고 쌓지 않고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삶의 리듬이요. 그 리듬이 그녀의 집을 조용하게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 중 1분이 걸리지 않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신 컵, 신발 정리, 전등 끄기, 옷 깨기, 문 닫기. 그 모든 게 지금 바로 하기의 연습이 되었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다 보니 해야 할 일은 줄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정리란 억지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질서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미치아 할머니의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선택의 지혜입니다. 비우는 일의 진짜 의미를 아주 다정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죠. 미치아 할머니의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곁에 두세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 말이 참 단순했지만 들을수록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작았지만 답답하지 않았고 오래된 가구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선택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무언가 더 두고 싶거나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건은 마음의 그림자예요.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상자, 버리긴 아까워서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둔 물건들. 사실 그건 물건이 아니라 제 마음속 미련과 불안의 덩어리들이었죠. 미치아 할머니는 그런 물건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부엌에는 그릇 몇 개, 주전자 하나, 머그컵 2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반짝였고 매일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쓰는 걸 아끼고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면 그게 진짜 풍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늘 더 나은 물건을 찾고 있었지요. 새 가구, 더 큰 냉장고, 더 밝은 조명.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제 삶을 편하게 만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우기 대신 질문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나요?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버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무조건 버리면 공허해지지만 선택을 하면 공간이 의미로 채워집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봤습니다. 옷장은 지금 입는 옷만 보이게, 서랍은 자주 쓰는 물건만 앞줄에, 책장은 읽을 책만 남기기. 이렇게 조금씩 덜어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여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제 마음도 함께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쥐고 있으면 마음이 쉬지 못해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집이 어질러질수록 제 머리도 복잡해졌고 비워낼수록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단순해졌습니다. 비우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알아보는 과정이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집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피곤해요. 적당히 비워진 집이야말로 숨 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물건이 내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들까? 그 한마디만으로도 지갑이 훨씬 덜 열리더군요.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가볍고 오래됐지만 늘 새로웠습니다. 그건 매일 필요한 만큼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지혜가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네 번째 습관,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그 짧은 5분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비밀이었습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이 습관은 정말 단순하지만 하루의 끝을 완전히 바꿔놓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츠아 할머니의 집을 떠나기 전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정리라면 금세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정확히 5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돌아오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고 마시던 차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올려두고 탁자를 닦은 뒤 의자 2개를 반듯하게 밀어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동작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치우자. 그래서 식탁 위에는 늘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고 의자 위에는 수건이 걸쳐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도 집이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몸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츠아 할머니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완벽하게 끝내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마무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 5분은 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자야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부터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작은 일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싱크대 위를 닦기. 둘째, 마신 컵을 씻어놓기. 셋째, 의자 2개를 제자리에 밀어넣기. 그렇게 해보니 놀랍게도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을 감기 전 오늘의 일들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흔적이 아닌 새로운 하루가 반겨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작지만 마음의 무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늘 깨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리라는 게 결국 나를 위한 휴식의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깨끗한 집을 위해 치웠지만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을 위해 정리하셨던 거였죠. 이 차이는 작지만 삶의 품격을 바꾸는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매일 잠들기 전 5분의 정리 시간을 갖습니다. 그 5분 동안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닫아주는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피곤한 날에도 그 의식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분이 다음 날의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닦은 싱크대 하나, 정돈된 탁자, 고요한 거실 조명 아래 놓인 의자 2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됩니다. 결국 정리란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말처럼 정리의 목적은 내일을 가볍게 시작하기 위한 인사예요. 그 인사가 다음 날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감이 5번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세요. 집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이 나를 어떻게 돕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을 다음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미츠아 할머니의 5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간의 역할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간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휴대전화도 서류도 없었어요. 식탁은 오로지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의자 하나와 낮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차 한 잔과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텔레비전도 리모컨도 잡동사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의 역할은 조용히 앉아 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자도 적고 여분의 테이블도 없는데요. 그러자 미츠아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그게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 어지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간의 역할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소파 위에서 밥을 먹고 식탁 위에 서류를 쌓고 부엌 조리대에 노트북을 켜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두니 어느새 집이 좁게 느껴지고 머릿속도 복잡해졌죠. 결국 공간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공간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은 공간을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조용히 앉는 곳. 그렇게 구분해 두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란 결국 내 마음의 바깥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간이 제 역할을 알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밥만 먹기로, 책은 반드시 거실 구석의 작은 탁자에서만 읽기로, 침실에서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이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집이 커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구석이 이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츠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공간이 질서를 가지면 사람도 질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질서가 생기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이 늘 어수선했고 해야 할 일들이 꼬여 있었는데 지금은 앉는 자리마다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 몸과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공간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건 정리를 잘하는 비결을 넘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공간에게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식탁은 식탁답게, 거실은 거실답게, 침실은 침실답게.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되찾으면 집이 더 이상 어질러진 장소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쉼터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쉼터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날을 위한 준비도 달라집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6번째 습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단 10분만으로도 다음 날의 아침이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6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할머니의 하루는 늘 고요하게 마무리되었고 그 끝에는 언제나 짧은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꼭 10분 동안만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직접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다음 날 입을 옷을 꺼내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그 위에 손수건을 가지런히 올려두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는 사용한 찻잔을 닦고 가스밸브와 창문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두셨습니다. 단 10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자 미츠아 할머니는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이니까요. 밤에 길을 미리 열어두면 내일이 훨씬 부드럽게 시작돼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침마다 늘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입을 옷을 고르고 열쇠를 찾고 휴대전화를 어디 뒀는지 찾느라 출근 전부터 마음이 급해졌죠. 그런데 미츠아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침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된 하루를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의 방식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컵을 침대 옆에 두는 것. 그 다음에는 다음날 입을 셔츠를 의자에 걸어두고 지갑과 열쇠를 현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의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 입지?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찾는 대신 조용히 하루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준비였지만 그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미츠아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특히 나이 들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그것은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 10분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옷을 꺼내두는 일, 내일 아침에 마실 물을 준비하는 일, 창문을 닫고 불을 끄는 일.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내일의 혼란을 막고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속삭이면서 내일의 나를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그 순간이요. 하루가 고요하게 닫히고 다음 날이 미리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10분이 주는 평온함 덕분에 잠도 더 깊어지고 아침이 훨씬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일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 말이 참 멋졌습니다. 준비된 하루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의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도 매일 밤 작은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내일의 나에게 편안한 길을 열어주는 10분. 그 시간이 제 삶을 놀라울 만큼 단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미츠아 할머니의 밤 10분 습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다음 날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보내는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마지막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건 단지 정리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7번째 습관은 아주 다정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다 마신 뒤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선반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손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미치아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비싸거나 특별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 하나도 함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이 존중받는 존재처럼 제자리에 있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쌓여있는 물건들,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도 아깝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며 붙잡고 있던 것들. 심지어 누가 준 선물이라 버리지 못하고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까지.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고마워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치아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컵을 닦을 때는 오늘도 고마워요. 문을 닫을 때는 오늘도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집은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결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가구나 조명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감사하는 태도가 집안 공기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탁기를 닫을 때 수고했어. 현관문을 나설 때 잘 다녀올게.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반가워. 누구에게 들려주는 인사가 아닌 나를 둘러싼 세상에 건네는 조용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삶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물건을 막 다루지 않게 되었고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에도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집이 점점 더 단정해졌고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청소예요. 감사할 줄 알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감사는 단지 인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모든 습관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잘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물건 하나를 쓸 때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집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요. 결국 미치아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은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다. 그 진리를 그녀는 매일 조용한 손끝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녀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기. 둘째, 1분 안에 끝날 일은 지금 바로 하기. 셋째, 필요한 것만 곁에 두기. 넷째, 잠들기 전 5분 정리하기. 다섯째, 공간마다 역할을 주기. 여섯째,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일곱째,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하기. 이 7가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죠. 단지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우리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치아 할머니의 말처럼요. 단정한 집이 마음을 치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따뜻하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작은 습관은 결국 행복의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미치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리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마음을 단정히 가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주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에요.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두고 1분 안에 끝날 일은 바로 하고 잠들기 전 5분 동안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위해 밤 10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삶.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평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건의 질서가 바로 마음의 질서였고 집의 따뜻함이 결국 삶의 온기였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좋아집니다. 많은 것보다 필요한 것이 좋고 빨리 가는 것보다 평온하게 가는 게 더 값집니다. 미츠아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은 그런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평온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일, 내일을 위한 작은 준비, 그리고 오늘 함께한 물건에게 건네는 짧은 감사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볍고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작아지고 함께하는 사람도 줄어들지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공간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태도와 조용한 감사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집이 어질러져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단 한 가지 습관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컵 하나를 씻어 놓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그 짧은 인사가 여러분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